선생님, 저 정말 과일만 먹었는데 왜 제 신장이 여기까지 망가진 건가요? 67 새할머니가 응급투석을 기다리며 침대 난간을 움켜쥐고 울먹이던 그날의 질문입니다. 여름 내내 덥다고 몸에 좋다며 매일 한 접시씩 드시던 달콤한 멜론, 그 멜론이 조용히 하루하루 그분의 신장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도 아무것도 모른 채 똑같이 신장을 상하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인 환자만 진료해온 노후 건강 누림의 신장 전문의 듀크터 김약손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 혈압에 좋다, 피를 맑게 한다는 말 하나만 믿고 과일을 드십니다. 그런데 한국의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자신이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그 과일 때문에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한여름이면 호흡이 턱 막혀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심정지 직전까지 가는 분들, 그 뒤에 숨어 있는 공통된 원인이 특정 과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이 진실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어르신들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5가지 과일,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세포를 지키는 5가지 과일까지 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병원, 어느 제약사의 편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투석을 피하게 만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분의 연세와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 연령과 상황에 맞는 신장 정보를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을 망치는 과일들의 정체를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오늘도 냉장고에서 그 과일을 꺼내 드시게 될지 모릅니다. 60세가 넘어가는 순간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고 가장 크게 망가지는 장기, 바로 신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심장이나 위, 간만 신경 쓰지만 정작 신장은 고장이 날 때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 깨지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학적으로 60세 이후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은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쉽게 말해 필터가 반쯤 찢어진 정수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물은 나오지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몸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이 신장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특히 과일, 그 중에서도 칼륨이 많은 과일은 약이 아니라 칼이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식사도 잘하고 과일도 맛있게 드시는데 신장 안에서는 이미 혈액을 걸러내지 못한 독소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혈액에 쌓이는 가장 위험한 물질이 바로 칼륨입니다. 원래 칼륨은 심장을 뛰게 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혈압을 낮추고 몸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빠져나가야 할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 속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딱딱하지만 결과는 무섭습니다. 혈액 속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의 전기 신호가 흐트러지고 맥박이 불규칙해지며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해지는 느낌, 혀가 살짝 마취된 듯한 감각, 가슴이 쿵 내려앉는 묘한 두근거림, 이런 작은 신호들을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이 신호는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그리고 신장 문제의 특징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망가질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오늘 멀쩡해 보여도 다음 주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아직 증상이 없을 때, 아직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때,
지금이 바로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부터가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신장을 조용히 죽이는 과일의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을 듣는 순간 당신의 냉장고가 떠오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강하게, 가장 단호하게 경고해야 하는 과일, 바로 멜론입니다. 여름만 되면 냉장고에 당연하듯 들어있는 그 과일, 손님 오면 내놓고 어르신 선물로도 가장 인기 있는 과일, 바로 그 멜론이 여러분 신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멜론 한 조각에 들어있는 칼륨 양은 웬만한 약 한 알보다 강력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멜론을 한 조각이 아니라 한 접시, 두 접시씩 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적당히 먹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신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신장이 젊을 때처럼 멀쩡하다면 칼륨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다릅니다. 필터가 낡아버린 신장은 칼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칼륨은 혈관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심장이 이유 없이 덜컥 내려앉고 숨이 막히고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멜론이 만든 결과입니다. 미국 신장학회는 고령층에서 고칼륨 혈증 발생 위험이 일반 성인의 2배 이상이라고 경고했고, 유럽 심장학회는 혈중 칼륨 수치가 기준보다 조금만 높아져도 치명적인 부정맥 위험이 급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달다고, 시원하다고, 몸에 좋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멜론을 먹습니다. 신장은 한마디 불평도 안 합니다. 그냥 버틸 뿐입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무너집니다. 응급실에서 심전도 기계가 요란하게 울리는 그 순간에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매일 먹던 그 과일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멜론은 보약이 아닙니다.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조용한 독입니다. 아직 멀쩡할 때 끊으십시오. 그 한 입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다음 과일은 멜론보다 더 자주, 더 쉽게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경고해야 할 과일, 바로 키위입니다. 작고 예쁜 초록 과일, 비타민C가 많다며 건강 프로그램에서 매일 추천하는 바로 그 과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를 위해 하루 한두 개씩 아무 생각 없이 드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과일 속에 숨은 정체는 전혀 작지 않습니다. 키위는 보기와 달리 칼륨이 아주 많은 과일입니다. 중간 크기 한 개만 먹어도 심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키위를 한 개만 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껍질 벗기기 귀찮아서 접시에 몇 개 담아놓고 연달아 드십니다. 그렇게 2개, 3개 들어가는 순간 신장은 그대로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바로 여기에 더 위험한 조합이 겹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혈압약이 몸에서 칼륨을 내보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약으로 칼륨 배출을 막아놓고 키위로 계속 밀어넣고 있는 셈입니다. 결과는 불을 끈 방에 가스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한계점까지 차오르다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지고 눈앞이 하얘지며 손발에 힘이 풀립니다. 그때 병원에 도착하면 의사는 말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이 한마디가 투석과 심장 쇼크의 문 앞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키위는 건강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먹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쁜 음식이라면 경계라도 할 텐데 이건 몸에 좋다고 믿으니 브레이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키위는 약해진 신장 앞에서는 슈퍼푸드가 아니라 심장을 압박하는 스위치가 됩니다. 특히 혈압약, 심장약, 이뇨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키위는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과일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이미 당신 심장은 선택을 못하고 신장에 끌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과일은 더 흔하고 더 많이 먹으며 더 치명적입니다. 당신도 분명 자주 드셨을 그 과일입니다. 세 번째로 신장을 무너뜨리는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여름이면 물 대신 수박을 드십니다. 시원하고 달고 물처럼 먹을 수 있어서 몸에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수박은 해독제가 아니라 물 폭탄입니다. 수박은 거의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물을 누가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젊은 신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장은, 특히 이미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이렇게 쏟아지는 물을 처리할 힘이 없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그걸 빼내지 못하고 그냥 몸 안에 쌓아둡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부터가 공포입니다. 혈관 밖으로 새어나온 물은 발목에 고이고 종아리가 붓고 얼굴이 퉁퉁 붓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폐로 갑니다. 폐에 물이 차면 숨이 내려앉습니다. 밤에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혀 벌떡 일어나는 일이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 단순한 더위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은 고령층의 폐부종 원인 중 상당수가 과도한 수분 섭취와 신장 기능 저하의 결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시원하다고 먹은 한 조각 수박이 당신 폐를 물로 채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박이 몸을 씻어준다고 믿으셨나요? 아닙니다. 그 믿음 때문에 병원 침대에 눕게 되는 분들을 저는 매년 수없이 봅니다. 물과 수박,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신장이 나쁠 때는 수박이 물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은 조절이라도 합니다. 수박은 맛이 좋아서 통제가 안 됩니다. 반 통, 한 통이 순식간입니다. 그 순간 신장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숨이 차는 그 밤,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떠올려야 할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무섭다면 다음 과일은 더 무섭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위험으로 바꾸는 과일, 곧 등장합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바로 오렌지, 그리고 오렌지 주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한 컵씩 드십니다. 상큼하고 비타민이 풍부하고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습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한 컵이 신장에게는 경고음이 울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렌지는 생으로 먹을 때보다 주스로 만들었을 때 더 위험해집니다. 껍질과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과 칼륨만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한 컵의 오렌지 주스에는 오렌지 서너 개 분량의 당과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침 공복의 몸 안으로 단숨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혈당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칼륨은 심장을 압박합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혈중 칼륨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유럽 뇌과학회는 고령층에서 과일 주스 섭취가 신장 부담을 2배 이상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건강 음료라고 부릅니다. 더 큰 문제는 당입니다. 오렌지 주스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당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갉아먹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이미 약해진 신장은 높은 혈당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실제로 호주 신장연구소는 과일 주스를 자주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신부전 위험이 30%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오렌지 주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건강 음료가 아닙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투석실로 향하는 편도표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렌지를 드시고 싶다면 주스가 아니라 생으로, 그것도 반 개 이하로 드십시오. 씹어서 천천히, 그리고 매일은 아닙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수도 혹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일이 남았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그 과일, 바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과일, 운동선수도 먹고 병원에서도 추천하고 속이 안 좋을 때 먹는 과일, 그래서 더 위험한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신장이 약한 어르신에게는 보약이 아니라 독약에 가깝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멜론 한 조각에 맘먹는 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도 모르고 하루에 한 개, 어떤 분은 두 개씩 드십니다. 신장은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미국 신장학회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가 바나나를 매일 먹을 경우 단 몇 주 만에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바나나가 익을수록 칼륨과 단기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말랑해질수록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그 상태를 가장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바나나는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공격하는 과일이 됩니다. 바나나는 당지수도 높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신장의 미세 혈관이 손상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더 치명적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신장에게는 시험지입니다. 그 시험에서 계속 낙제하면 언젠가 신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건강 챙긴다고 바나나 먹다가 투석을 시작한 분들, 심장 리듬이 깨져 응급실로 실려온 분들, 그때서야 의사가 말합니다. 바나나 끊으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미리 듣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결정하십시오. 바나나는 냉장고에서 빼는 순간 수명이 늘어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제 두려움만 드렸다면 이 영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반대로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되살릴 수 있는 과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시작은 다음 이야기부터입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방금까지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과일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신장을 살리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딸기입니다. 작고 귀엽고 달콤한 이 과일이 사실은 신장을 지켜주는 붉은 방패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딸기에는 엘라직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세포를 갉아먹는 산화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는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수치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딸기가 염증까지 낮춘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만성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신장 조직을 굳게 만들고 혈관을 막고 결국 기능을 정지시킵니다. 그런데 딸기를 섭취한 사람들의 혈액에서는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딸기는 달지만 위험하지 않습니다. 칼륨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멜론, 키위와 비교하면 딸기의 칼륨 함량은 훨씬 안전한 수준입니다. 즉, 신장이 약한 분도 비교적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딸기를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대부분 딸기를 씻기 전에 꼭지를 잘라버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딸기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물에 씻겨 나가 버립니다. 올바른 방법은 간단합니다. 딸기는 꼭지를 떼지 말고 그대로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살살 씻으십시오. 그리고 먹기 직전에 꼭지를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신장을 살리는 딸기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딸기 7개에서 10개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욕심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과일만 바라보던 눈을 돌려 이제는 이런 과일을 냉장고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과일은 소화와 신장을 동시에 살려주는 과일입니다. 두 번째로 신장을 살리는 과일,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이 열대 과일이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신장의 청소부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와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지 못하면 찌꺼기가 혈액 속을 떠다니게 되고 그 모든 부담은 결국 신장이 떠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찌꺼기는 더 잘 쌓입니다.
그런데 브로멜라인은 이 단백질 덩어리를 아주 잘게 쪼개주어 신장이 훨씬 쉽게 걸러내게 만듭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연구팀은 브로멜라인이 신장 부담을 줄이고 염증 반응을 현저히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신장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브로멜라인은 혈관 속 찌꺼기까지 분해해 피가 더 잘 흐르게 만들고 신장 조직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돕습니다. 이 말은 곧 신장 세포가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인애플은 당이 많다고 걱정합니다. 맞습니다. 달콤합니다. 하지만 칼륨은 의외로 낮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과일입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파인애플이어야 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에 절여 있고 고온 처리로 브로멜라인이 거의 파괴됩니다. 그건 과일이 아니라 설탕 덩어리입니다. 또 하나의 팁을 꼭 기억하십시오. 파인애플의 딱딱한 심지 부분 대부분 버리시죠. 하지만 바로 그 부분에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습니다. 얇게 썰어 꼭꼭 씹어 드시거나 과육과 함께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두세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과하면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파인애플은 적당히 먹을 때 신장을 살리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일은 특히 통풍, 관절 통증, 신장 문제를 함께 겪는 분에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과일입니다. 세 번째로 신장을 살리는 과일, 바로 체리입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체리는 과일계의 다이아몬드라 불릴 만큼 강력한 보호 능력을 가진 과일입니다. 특히 통풍을 앓고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를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산은 몸속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찌꺼기입니다. 문제는 이 요산을 걸러내는 곳이 바로 신장이라는 점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요산은 쌓이고 관절을 공격하며 동시에 신장 안에서 돌처럼 굳어 손상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체리가 등장합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과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요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차단하고 이미 쌓인 요산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돕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에서는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통풍 발작 위험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증명된 결과입니다. 체리는 염증도 억제합니다. 관절이 덜 붓고 통증이 줄어들고 신장 안에서도 염증 반응이 가라앉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체리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당지수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통풍, 당뇨, 신장 문제 세 가지를 동시에 겪습니다. 체리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드문 과일입니다. 단, 여기서도 욕심은 금물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늘지 않습니다. 하루 10알에서 12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체리는 자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직 두 가지 과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과일은 한국 어르신에게 가장 익숙하면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네 번째로 신장을 살리는 과일, 바로 배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자란 배, 크고 시원하고 단맛이 은은한 그 배가 신장에는 그야말로 명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수박도 물이 많다고 위험하다면서 배는 왜 괜찮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배에는 신장을 지켜주는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뱃속에 풍부한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액 속의 나트륨과 노폐물,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끌어당겨 장으로 보내는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은 곧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느라 겪는 부담을 대신 덜어준다는 뜻입니다. 신장이 쉬게 됩니다. 유럽영양연구학회는 팩틴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신장 부담이 적고 전해질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에는 루털린이라는 한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 내부에 만성적으로 생기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막혀있던 미세혈관의 흐름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루털린이 사구체 염증을 억제하면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춘다고 보고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예부터 배를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과일로 여겼습니다.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뒤늦게 그 이유를 밝혀내고 있을 뿐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갈증이 심해지고 입이 마르며 몸에 열이 쌓인 듯한 느낌이 반복됩니다. 이때 배는 수분과 미네랄을 함께 공급하면서 몸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단, 여기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좋아도 과식은 금물입니다. 하루 반 개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배는 오늘도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일이 남았습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대한 과일. 지금부터 그 정체를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신장을 지켜주는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과일. 하지만 신장에게는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서양 속담에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죠. 그 말은 신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 세포를 늙게 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고 손상된 혈관벽을 보호하며 염증 반응을 누그러뜨립니다. 미국 코넬대 연구팀은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구체 염증이 진행 중인 환자들에게서 진행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펙틴은 몸속의 중금속을 붙잡습니다. 납과 수은 같은 물질이 혈액에 들어오기 전에 장에서 붙들어 배출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신장으로 향해야 할 독소를 미리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또 사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부드럽게 조절합니다. 그 말은 곧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칼륨도 과하지 않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위험 과일에 비해 훨씬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껍질까지 함께 드십시오. 좋은 성분의 절반이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단,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사과는 흔하지만 신장에게는 가장 강력한 과일입니다. 이제 위험한 과일 5, 살리는 과일 5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다음부터는 과일을 잘못 먹어서 신장을 망치는 일을 막기 위한 5가지 황금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어떤 과일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과일도 독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과일을 먹는 시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 식사 후입니다. 반대로 가장 위험한 시간은 빈속과 밤늦은 시간입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과일 속 산과 단기 그대로 위를 때립니다. 위는 자극을 받고 혈당은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이때 신장은 갑자기 늘어난 혈당과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혹사당합니다. 미국 소화기학회는 공복 과일 섭취가 위 점막과 대사를 동시에 자극해 신장과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밤입니다. 밤에는 신장도 잠을 잡니다. 낮보다 훨씬 느리게 일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과일을 먹으면 신장은 쉬지도 못하고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얼굴이 붓고 손이 뻣뻣하고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신장이 밤새 과부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과일은 아침 또는 점심 식사 후에만 드십시오. 저녁 9시 이후에는 어떤 과일도 입에 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하루 총량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한 바구니씩 먹는 순간 신장은 무너집니다. 하루 과일 섭취량은 종이컵 하나 분량이 적당합니다.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신장에게는 충분한 양입니다. 딸기, 체리, 파인애플, 배, 사과를 섞었다면 전체가 그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국 신장학회는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신장에 훨씬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루 섭취량을 2번으로 나눠 드십시오. 오전과 오후 이 2번이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신장은 욕심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신장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직 세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앞의 노력은 모두 헛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씹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과일을 몇 번 씹지도 않고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신장을 괴롭히는 지름길입니다. 제대로 씹지 않으면 큰 덩어리가 그대로 위로 떨어지고 위와 장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한 혈액을 끌어옵니다. 그 순간 신장은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일본 도쿄의대 연구진은 과일을 최소 30번 이상 씹을 때 소화 효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신장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보고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는 것, 그것이 신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조합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과일 스무디, 특히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 먹는 습관,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독입니다. 과일의 산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위에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덩어리는 소화가 느리고 독성 대사산물을 만듭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소화연구소는 이 조합이 위장관에 오래 머물며 신장에 부담을 주는 노폐물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결석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우유의 칼슘과 일부 과일의 옥살산이 만나 결석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과일은 물과 단독으로 드십시오. 우유, 요거트, 두유, 단백질 파우더 전부 피하십시오. 다섯 번째 원칙은 약과의 강역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약을 먹자마자 과일을 먹으면 약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에 독성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약을 드신 뒤 최소 2시간은 기다렸다가 과일을 드십시오. 이 2시간은 신장을 지켜주는 안전지대입니다. 이 5가지 원칙, 시간과 양과 씹기와 조합과 간격, 이 5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숨을 돌립니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어기면 좋은 과일도 졸지의 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삶에 붙잡아 둘 것인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린 말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붙잡고 실천하면 신장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과일 5, 멜론, 키위, 수박, 오렌지 주스, 바나나, 이 과일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신장은 안도합니다. 그리고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 사과, 이 5가지를 올바르게 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신장은 회복의 문을 조금씩 엽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는 5가지 황금 규칙,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천천히 씹고 잘못된 조합을 피하고 약과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규칙입니다. 이 원칙 중 단 하나라도 무너지면 신장은 다시 고통 속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투석 환자들의 눈을 보며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늦은 후회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냉장고를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먹는 시간을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한 입을 더 씹으십시오. 그것이 10년 후의 삶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가족에게 보여주십시오.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전하십시오. 누군가의 신장은 여러분 한 번의 공유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냉장고에서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과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를 깨우는 종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표시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돈보다 생명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병원이 아니라 일상이 되도록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35년 경력 듀돌 김약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